우리 사회의 힐링과 소확행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이 옳다 이런 짧은 한마디의 말로 절대적인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정한 전사 정혜신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저한테 집중해주고 주목해주고 네.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환해요. 네. 네. 치유자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런 말이 저는 좀 이제는 싫어요. 예, 정신과 의사 하면 약간 의료적, 치료적 시선 그리고 사람을 좀 환자로 보는 그래서 그 말보다는 네. 그래도 치유자 그게 네.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거리로 나와서 치유를 해야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15년 전에 어떤 한 고문 피해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 전두환 정권 때 끌려가서 온 가족이 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분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조금씩 세상에도 나올 수 있고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잘 사람들한테 눈을 마주보고 꺼낼 수 있고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그분과의 경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는 어떤 그 기폭제가 된 거죠.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또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을 네. 만나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분노, 억울하다고 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시위를 이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 해고가 됐다 치자. 그게 억울했다 치자. 근데 생계가 어렵고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빨리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그걸 왜 일은 안 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왜 길바닥에서 그러고 있느냐. 네. 아내들도 우울증. 막판 노사 협상이 결렬돼 전쟁터가 된 쌍용차 평택 공장은 부상자가 속출하며 끊임없이 유혈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은 하늘 위에서는 헬기가 떠서 거기서 최루탄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었고 네. 뉴스를 들으면 계속 언제 특공대가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그 부인들이 그 공장 앞에서 팔을 동동 부르고 그러고 맨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압이 됐고 자기 어린 아이와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밟히고 경찰한테 밟히고 매맞고 끌려나가고 나는 지금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내가 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짓밟혔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 아이한테 다시 보여주고 설명하기 전에는 네.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존재가 그냥 다 부서진 것 같은 느낌? 그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모멸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군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이제 함께 현장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유가족들을 봤을 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이나 국가나 주변 사람이나 일단 믿지 않고 네. 우리한테 세상이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예. 본인들이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분노하는 상태였어요. 네. 치유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에 굉장히 분노하는 상태고 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트라우마 피해자들한테는. 근데 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빨리 상담을 해야 된다. 국가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네. 우리는 지금 상담받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 알려달랬는데 왜 자꾸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할 때였죠. 네. 얘기하라, 상담하자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했고요. 상담하지 마세요. 지금 상담할 마음 아니시죠? 네. 아이가 아직 바다에 있는데 꺼내지도 못했는데 찾지도 못했는데 나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상담하면 엄마 같지 않죠. 네. 엄마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엄마라서 그런 거예요. 상담하지 마세요. 지금 상담할 마음 아니시죠? 네. 그런 마음부터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엄마들이 맞아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자기 죄의식.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그렇죠. 시작해요. 자기 죄책감. 예. 예. 아이가 지르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이러면서 이제 막 본인들 죄의식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세월호 5주기가 음.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치유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트라우마는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엄마 아빠가 눈을 감아야 끝이 나는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부축을 받으면서 네. 엄마 아빠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예, 더 이상 훼손되거나 더 이상의 상처는 받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이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네. 지금 그분들에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인가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거. 예. 좀 나아졌죠. 요즘에 조금 웃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가 봐요. 이러면 다시 사람들이 확 무너지죠. 네. 이게 다 맥이 풀리고 네. 그런 말을 듣도록 내가 처신한 내가 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고통스러워지고 내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네. 이런 어떤 완전한 절망감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치유의 전제는 진상규명이다. 네. 예, 그것이 돼야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예. 그래도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바닥으로 또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거는 치유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예, 진상규명이 돼도 내 아이가 살아 들어오거나 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진상규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온전히 내 아이에 대한 그리움, 예. 내 아이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서 말하자면 치유를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되면요, 치유가 시작이 안 되죠. 네. 내 아이를 그리워하고 이럴 새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애도하기 위해서라도 예.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 예. 네. 어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진상 규명 이런 네. 것들이 또 치유를 시작하는 첫 걸음, 첫 단계일 수 있겠다. 네. 많은 국민들이 무기력에 빠졌던 이유가 이런 국가 재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네.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마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무기력에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뭐 안산에 가본 적도 없고 팽목항도 한번 안 갔는데 내가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게 이게 허용 아닌가, 내가 약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때 저는 진짜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유가족 어떤 아이이죠. 그 동생을 잃었어요. 그 아이가 거의 죽고 싶은 나날들을 몇 주 동안,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한참 죽고 싶었을 때인데, 걔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어떤 역에서 여고생들이 한 4-5명이 막 까르르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대요. 네. 근데 자기가 전철에서 그때 그 시기에 죽고 싶었는데 노란 리본을 보면서 아직도 저렇게 알고 있구나, 알아주는구나, 네. 잊지 않았구나, 네. 이런 확인이 얘한테 살고 싶은 마음을 줬다는 거죠. 제 이 얘기를 정말 수백 번도 더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당신이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언젠가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람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다. 네. 이 상관관계를 알면 그렇구나,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나도 뭘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네. 라는 확인을 받으면 열심히 더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저는
구했다고 믿어요. 네. 쌍용차 노동자나 이제 특히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 혐오 문화가 굉장히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별법 서명을 막 받고 있었을 때인데요. 네. 예,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와서 예, 그거를 다 이렇게 막 부수고 뒤엎고 막 그래서 소동이 났었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막 험한 말을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을 엄마들한테 막 한 거죠. 세월호 네. 유가족들한테. 한참 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무리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던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가서 네. 예,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제가 뭐 그냥 느낌상 거기서 연대를 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막 경계를 하더라고요. 가서 음. 또 고향이 어디세요? 음. 또 물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뭐 함경도 어디라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 길에 서서 그때 겨울에 한 1시간 반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 욕 막 하시는 거죠. 나를 돌보지 않고. 네. 그래서 겨우 지금 막내네랑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묻는다. 손주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 그렇게 산 지가 얼마 되셨냐? 몇십 년 되셨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사셨더라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셨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네. 그 노인들하고 강의를 듣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그러셨겠네요. 정말 그림자 취급당하고 네.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셨겠네요. 그런 마음이 드셨겠네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아까 애기들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유가족 엄마들 네. 그렇게 한 건 내가 좀 부끄럽지 그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하셨어요. 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역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네. 강력한 힘은 공감이다. 나를 그리고 알아주는 그 거. 사람의 존재를 알아주는 알아준 것이다. 그래, 내 존재를. 예. 네.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타고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마련인데 공감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네. 공감은 절대 타고날 수 없고요. 모르면서 그냥 그랬구나 이거 감정 노동하는 거고요. 네. 공감 코스프레고요. 사람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아, 제가 저런 마음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니까 네. 이거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네. 마음을 물어보기보다는 뜻이 뭔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뭔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고 그렇죠. 충고를 하려고 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괜찮은 병원을 찾으려 주려고 예. 하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해법이잖아요. 예. 예. 충고나 조언, 네. 평가나 판단을 앞자만 따서 제가 충조평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다 그럴 때 선의로 음.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다 충고나 조언, 네.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비수죠. 사람이 예.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을 때 가장 비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욕설보다도 이 바른 말, 예. 그렇군요. 예, 옳은 말에서 예.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너지죠. 싹 마음이 식죠. 네. 마음이 다치는군요. 다치죠.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과 공감은 갓 지은 밥 같은 것이다라는 네. 문구가 있어요. 아, 네. 예. 네. 밥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거나 예, 밥이 부실하면요.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먹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 든든한 맛이 없는데요. 네. 반찬은 없어도 진짜 간장종지 하나 있어도 밥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잘 주면 그것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공감, 존재에 대한 주목이라는 것이 그 밥 같은 것이다. 나한테 진심으로 주목해주고 물어주고 내 마음을 알려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주고 들으려고 네. 하는 이런 태도, 그런 태도에서 사람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누군가가 존재에 주목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저절로 다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다는 것을 믿고
밥만 잘 지으면 된다. 네. 그러면 8할은 다 해결이 된다. 네. 9할 해결될 거예요. 아니 9.9할. 그렇군요. 거의 그런 정도로 강력한 것이죠. 공감이다. 공감. 네. 존재에 대한 주목. 존재에 대한 주목과 공감이 예.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정혜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